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 토론. 정의당의 박원석 전 정책위 의장 그리고 장성철 소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도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또 찍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찍는 거는 좋아해요. 아, 남을 찍는 걸 좋아하세요? 네. 찍히는 거는 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좀 못생겼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생겨. 아, 되게 솔직하시다. 아이 잘생기셨어요.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예. 항상 그 먹는 거를 찍어 놓더라고요. 네. 음식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별거 찍어놔요. 아닌데. 아, 약간 인플루언서 먹는. 느낌으로 아니 뭐 그냥 올리시나요? 항상 찍어놔요. 이렇게. 기분 우울할 때만 보려고. 어떠세요? 박원석 정책위 의장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어제 오늘 사진이 굉장히 논란인데 네. 뭐 저희 정치인들은 사진 많이 찍히죠. 찍히죠. 그리고 일부러 뭐 설정샷도 찍기도 하는데 그렇죠. 설정에도 진정성이 좀 담겨야 되는데 아마 저는 이 아이 또 논란의 그걸 본질이 또 그렇게까지 논란의 연결시키세요. 본질이 진정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B컷 사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공격하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두 달도 안 됐습니다. B컷이 지금. 아니고 B급이었어요. 그냥. 아니 어제 워낙 화제가 됐고 또 뭐 소소하다면 소소하지만 이게 또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건 아닌가 싶은 장면이기도 해서 한번 두 분의 의견 듣고 가볼게요. 아까도 보여드린 사진입니다만 그러니까 나토 순방 후에 대통령의 이제 비하인드 컷이다 해서 좀 소탈한 뒷모습을 보여주자, 무대 뒤의 모습을 보여주자. 의도는 좋았던 것 같아요. 취지는 좋았는데 저는 처음엔 발견 못했어요. 이게 네티즌들이 잡아낸 거죠. 매 눈으로 잡아냈죠. 야, 이걸 어떻게 잡아냈지? 화면이 비어 있고 모니터가. 그다음에 대통령이 종이 서류를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그 서류가 또 빈 종이고 뭐 이런 것들. 자, 이거 아니 저는 대통령실의 B컷 사진도 네.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정샷 가능하다. 근데 이제 설정을 해도 좀 성의가 있어야죠. 저건 너무 성의가 없고 앞서 이제 뭐 뉴스연구소 시간에도 두 네. 분이 많이 비판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에서 좀 손발이 안 맞고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홍보실이나 이 공보 라인이 경험이 얼마나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사진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그 나토 정상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에 대통령 눈 감은 사진이 올라가는데 네. 그것도 우리 언론에 나올 정도로 장시간 그렇게 방치를 했다는 것도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 전반을 좀 점검을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는 용산 대통령실 네. 전반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사 논란이 거듭 일어나는데 사실은 인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인사 실무의 책임자는 비서실장입니다. 네. 근데 비서실장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인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전반에 있어서 지금 매일매일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빼고 도대체 청와대의 수석이나 비서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대통령실에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큼 아. 존재감도 없고 역량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빨리 대처를 해야지 저게 그대로 구조화되면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청와대의 지금 라인을 보면 박원석 의원님께서 비판하신 게 과한 기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라인 그리고 뭐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 그분들을 보면 과연 또 제가 보수파 패널로서 이렇게 또 비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에이스들이냐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제가 참모라면 저런 사진 찍는 것부터 반대하고 저런 사진 나가는 것부터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진을 본인들이 좀 내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좀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좀 창피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게 메시지거든요. 대통령은 뭐 숨쉬는 것도 메시지고 걸어가는 것도 메시지고 저런 사진도 전부 메시지인데 네. 그 메시지에 뭘 담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정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설정이어서 설정샷 문제가 얼마든지 아닌 할 거죠. 수 있죠. 설정샷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찍는다고 할 때 이쁜 표정 다 짓잖아요. 그거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갑자기 책 들고 찍을 수도 있고 문제는 제가 일본어도 못하는데 일본어 신문 들고 찍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럼 이런 거를 대통령이 우스꽝스러워지지 않도록 서포트를 잘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저 사진들 중에서 가장 문제된 사진이라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그게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사진일 텐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서 뭐 책인가 뭘 보는 거를 이렇게 서가지고 지켜보는 사진을 내보냈더라고요. 예. 왜 그런 사진을 내보냈을까? 아, 그건 왜요? 김건희 여사를 세일즈를 하면 예. 대통령의 이미지와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와 같이 있는 사진을 상당히 많이 내보냈잖아요. 뭐 맞아요. 마드리드에서는 비하인드 손잡고 같이 산책하는 모습.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50% 중반을 넘어선 상황인데 그러한 민심의 여론을 읽지를 못하고 그런 식의 사진을 내보냈다? 솔직히 저는 여론조사나 지지율은 신경 안 쓰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이게 도움이 되겠다. 왜 도움이 되죠, 근데? 아니 그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합리성과 합리화가 있어요. 합리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내보이는 건데 네. 합리화는 자기네들끼리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야, 이 사진 내보내면 정말 좋지 않아? 그게 과연 국민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조금 좀. 자, 요 이야기를 잠시 후에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겠어요. 오늘 앞에서 국민의힘 얘기 또 뭐 정부 얘기는 많이 했는데 민주당 상황이 어제 어떻게 돌아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어제 민주당 공천룰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확정이 됐느냐 한번 볼게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즉 대의원 비중을 15% 줄였고요. 대신 그만큼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이제 추가하는 방식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97그룹에서 요구하던 집단지도체제, 그러니까 당대표의 권한을 좀 빼고 집단적으로 지도체제를 구성하자는 거는 반영이 안 됐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정책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기존 룰이 조금 비상식적이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대의원 비중이 너무 높아졌고 그 이유는 권리당원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제 표의 등가성이 너무 격차가 크니까 그걸 좀 조정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대 정당에서 민주주의 정당에서 1인 1표의 원리가 아닌 저런 식의 그 표의 등가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좀 민주적이지 않다. 근데 이제 과거에 대의원 제도를 뒀던 취지는 있을 거예요. 과거에 민주당이 이제 호남 기반의 정당이다 보니까는 전국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의원 제도를 둬서 당의 전국화를 꾀한 거였는데 이미 이게 이제 온라인 기반의 전국 정당이 되고 또 당원 수가 늘어나면서 그 대의원들이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기득권이 된 거예요. 대의원들을 다 임명을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쉽게 없애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중을 늘려서 그나마 이전 룰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일반 당원과 대의원 간의 그 표의 격차, 등가성의 격차는 제가 보기엔 민주정당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집단지도 체제는 정당에서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집단지도체제.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요? 집단지도체제가 성공했던 전례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강력한 총재가 있고 DJ나 뭐 과거에 이회창 그 총재 같은 그러니까 거의 제왕적 면모의 총재가 있고 그런 총재 하에 집단지도체제를 하면은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그 당대표 시절에 집단지도체제 비스무리하게 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매번 최고위원회 때마다 거의 최고위원회가 파행 비슷하게 되고 봉숭아학당 되고 배가 산으로 갔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김무성 그 당대표 시절에 그때 집단지도체제 비슷했죠. 그때도 거의 배가 산으로 갔잖아요. 매일 서청원 최고위원이 매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를 공격하고 이런 아픈 기억을 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멋있는 것 같지만 절대 정당의 리더십, 정당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봉숭아학당 되기 딱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이재명이 당대표가 어차피 될 거니까 이재명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도체제를 이렇게 만들자 이런 이제 저희가 있었던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되면은 정당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집단지도체제를 수용 안 하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자, 장선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기대할 게 없다라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천 룰 딱 보고서는 그런 느낌이 딱 오셨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대할 게 있지 않아요?
더 망가진다? 아니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간절히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 윤 대통령 떨어진 지지율이라도 어떻게 만회하지. 근데 되든 안 되든 뭐 사법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신 분이라서 이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반 국민 뭐 여론조사 일반 국민의 의견을 25%로 반영한 것이 의미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당원과 관련된 민심 당원 반영이 75%예요. 일반 국민 25% 해봤자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다 합쳐서 75%. 네. 그리고요 여기 일반 국민이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은 아니에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선택 방지. 근데 이게 항상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거 여론조사할 때 역선택을 방지해야 되니까 우리 지지층만 하자 항상 논란이 되어 왔지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는 그래도 모든 국민의 의견을 듣자라고 해서 그냥 우리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하는데 민주당은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그걸 일반 국민 25%로 한다? 당원과 비슷하다라고 전 볼 수밖에 그러면은 없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전화를 거는데 띠리리 010에 뭐 3752, 2852 건 다음에 어디를 지지하세요? 이래서 저는 저 국민의힘이요. 이러면 끊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정의당이요. 그럼 끊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지지정당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조사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예비경선에서 30%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일반 국민 또 여론조사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연 이 민주당이라는 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직도 그냥 우리 사람들의 울타리에 갇힌 그러한 부족적 정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할 것이 없다. 기대할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없다. 그 와중에 또 하나 어제 정해진 것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지난 주말에 출마하겠다. 제가 출마할 수 있도록 좀 예외 규정을 적용시켜 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뭐 거의 그냥 바로 결정이 났어요. 안 된다. 예외 규정 적용할 사유가 없다. 어떻게 보셨어요? 너 기분 나빠. 너는 우린 당신하고 같이 정치 안 할 거야라는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것 같고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잘못된 주장과 논리를 펼친 것이 맞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을 품지 못하는 민주당 그 지도부 과연 국민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상징적인 큰 의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 중에서 했던 5대 약속 그것은 바로 민주당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86그룹의 큰 형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물러나라고 했다고 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 너는 우리 그냥 선수로 뛰는 자격까지도 주지 않을 거야라고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참 전에 한 분인데도 하더라도 지금 비대위원장직을 하면서 당내 기득권을 계속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넓혀줘야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룰을 만드는 것이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끼리 룰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끼리 불편한 사람 빼고 우리끼리 하겠다. 이게 뭡니까? 저는 이건 그래서 기대할 게 없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좀 아쉽고 그리고 당의 그런 결정도 좀 아쉽죠. 어제인가요?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저도 들었는데 그 전에 이제 나는 출마를 결정했다. 그런데 내 출마 자격이 안 되니까 이거를 비대위에서 논의해달라. 당무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순서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제약이 있다. 이 문제를 당에서 좀 전향적으로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선언해 놓고 선언을 먼저 해버리고 선언해 놓고 당연히 이거는 당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화법이 정무적으로는 좀 거칠고 서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매몰차게 민주당에서 뭐 특권을 요구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특히 이제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몇몇 의원들이 대응하는 거는 제가 보기 속이 너무 좁아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사실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소문은 많이 났는데 먹을 것 없는 잔치예요. 소문도 안 났어요. 근데 거기에 박지원 위원장 같은 색깔이 더해지면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보기는 좋고 그리고 풍성한 얘기거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목도 당대회가 높아지고 그런 당대회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당규상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제 뭐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결정을 궁극적으로 내리더라도 저걸 좀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좀 대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공동비대위원장 하던 시절부터 그때 갑자기 돌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긴 했지만 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그때 보였던 태도 굉장히 못되게 대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 공정과 뭐 상식에 반한다. 특권을 요구한다. 아니 당규상에 있는 예외 규정을 한번 살펴봐달라고 얘기한 게 뭐 엄청난 특권을 요구한 겁니까? 싫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른바 이제 민주당 내에 지금 특히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팬덤에 기반한 정치인들의 이 집단 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당의 외연 확장을 막고 당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이재명 의원이었으면 후보였으면 박지현도 나오시오. 나도 나가겠어. 우리 다 같이 축제장 같은 걸 열어봅시다. 이렇게 통 크게 갔을 것이다. 그게 좋죠. 근데 본인 나오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면서 너는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재명 본인이 쓰신 건 아니고 김남국 의원 뭐 이런 측근들이 쓴 글이긴 하지만 뭐 의중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의중이 들어갔든 들어가지 않았든 그 네. 의중을 대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렇죠. 분들이. 측근들이. 김남국 의원 같은 예, 분들이. 예. 그런데다가 룰 관련해서도 뭐 룰이 이미 세팅이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요구했던 건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른바 개딸들 네. 이 투표권 다 줘라. 투표권 줘라. 이걸 요구하면서 피선거권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예외 규정을 좀 거론했다고 저걸 특권을 주장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죠. 예, 그런 면에서 좀 어쨌든 속이 좁고 품이 좁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당 전체가 쪼잔해요. 국민의힘은 그런 얘기할 계제가 못 돼요. 저 국민의힘 이준석 아닙니다. 하나 품지 못하고 저걸 쳐내려고 하는 저 보수 국민의힘 정당은 아닙니다. 저 박지원 뭐 품지 못했다고 얘기할 계제가 이준석은 아니에요. 당 대표까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다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당 대표마저 흔들어 쫓아내려고 하는 저런 그게 민주정당의 바람직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쪼잔하냐 지금 대결하는 모습을 국민이 보고 싶진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집권 여당이 저래야 되나? 이준석 대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윤리위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예, 윤리위가 내일 모레입니다. 장성철 소장께서 지난 돌쇠 토론이 지난 윤리위 전전날 우리가 만났었어요. 지난 윤리위 전전날 장성철 소장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번에 결론 안 납니다. 아마 연기될 것 같아요. 이러셨는데 딱 맞추셨어요. 어쩌다 맞춘 거고요. 정보가 있어서 그런 요즘 건 장 아니고. 소장의 주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네. 윤리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매일매일. 취재력이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당일날 바로 7월 7일 날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요? 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7월 7일 날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거기서 해명과 소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당일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윤리위가. 네, 그리고 경찰에서 김성진 대표에 대해서 한 차례 조사를 했지만 네.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 그 이제 저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진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한 그 얘기들 말고도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7월 12일 날 13일 날 다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금 지지율이 좀 네. 하락하고 있는 여당과 대통령 상황에서 네. 이준석 대표까지 날린다라고 하면 어떤 경찰 조사가 확정이 돼가지고 예. 정말 성상납 받았어. 정말 나쁜 사람. 그럼 뭐 징계 당연히 해야죠. 예. 근데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권 전체를 크게 좀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인가요? 그 당정회의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이준석 대표가 제 발음이지만 처신을 좀 잘해서 이번에도 좀 징계가 좀 미뤄지고 나중에 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제 바람도 있고요, 희망도 있고. 저는 뭐 국민의힘 윤리 상황을 모르지만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상황은 용두사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용두사미. 결국에는 징계를 못하지 않을까 싶고요. 잠깐만요. 의지는 강해요. 잠깐만요.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네. 징계를 못할 것 같다는 얘기는 지금 박 소장님한테 박 의장님한테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지금 다들 할 것 같다는 쪽이 장성철 교수의 기색에서 그런 게 읽혀요. 못할 것 같고 의지는 강해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태세를 좀 많이 바꿨어요. 일단 말을 많이 줄였고 맞습니다. 그리고 윤핵관하고는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하지만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네. 공항 나가서 김건희 예. 여사한테 아주 그냥 고개 숙여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인사하는 건 못 봤는데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거 말고. 대통령한테 악수 이렇게 했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인사.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보더라도 네.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게 예. 국민의힘에 혹은 지금 이 정부에 어떤 도움이 될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그리고 사실관계 확정을 물론 이제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는 윤리위의 그 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증거인멸 교사를 했냐. 네. 그리고 성상납 있었는지 여부와 증거인멸 교사는 달리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사실이 확정 안 돼도 네. 증거인멸 교사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형사사법적인 판단이래요. 그러니까 조건이 안 갖춰진 건 아닌데 굳이 여기서 징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중질환을 만드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냐. 저는 이런 판단이 작용할 것 같아서 만약 이번에 또 그 징계를 밀어놓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 윤리가 비춰지게 되면 이제는 조금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오히려 뭐 하자는 거냐 이게. 윤리 이거 윤핵관들이고 이제 이런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용두삼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징계 안 내려질 수 있을 거다. 제가 봤을 때는 그날 7월 7일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는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명하고 소명회라고 했을 때 제대로 해명과 소명을 못 하더래요. 윤리에 나와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그분은 녹음이 좀, 다 돼 있는데 무슨 해명 소명을. 네, 하고. 정리가 될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해명을 하러 7월 7일 나가서 네. 내가 가서 얘기나 들어보라고 그랬지. 난 시킨 적이 없다. 각서 네, 내가 써주라고 뭐 한 각서 적이 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교사가 좀 안 되죠. 안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봐야 될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조금 전에 인터뷰하고 네. 가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와 입장을 취하느냐가 이준석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예. 권성동 대표는 징계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많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보면 저는 7월 7일 날도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키맨입니까? 왜 왜냐면은 그 부분을 내년 6월에 정기적인 전당대가 열려지면은 본인은 원내대표 한 4월 달에 끝내고 네. 당대표 나가실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임시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스텝이 꼬여요. 본인이. 예. 그래서 본인이 비대위원장 해야 되고 어허. 또한 임시전당대회를 올해 할지 아니면 내년 1월에 할지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또 다른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 뭐 당대표 되려고 뭐 여러 가지 수쓰는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는 정치적인 스텝을 밟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그리고 안 하는 게 맞죠. 지금 저게 결정이 안 났는데 경찰 조사 보고 윤리위원 분들이 결정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오늘 아침 워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리위가 빨리 결론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무죄인데도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당대표를 내려버리면 앞으로 정치판에서 같은 공격이 반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익명의 윤리위원 한두 명이 지금 언론 인터뷰 계속 흘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 얘기했고 윤핵관들 마음이 윤심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 뭐 원론적인 차원이네요. 윤핵관의 마음은 윤 대통령과 같지 않아요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으면 좋겠다. 원론적인 내용을 좀 반복한 것 같은데 빨리 결론 냈으면 좋겠다고 이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장 소장님 보시기엔 이번에도 결론 안 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될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틀려도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윤리위원은 아니시니까. 다음부터 나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돌쇠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